안녕하세요, 오렌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소화합물 두 번째 시간 생활 속의 탄소화합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울 생활 속 탄소화합물 파트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탄소화합물의 여러 가지 종류들과 함께 이 탄소화합물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인 용도와 쓰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연료와 알코올인데요. 첫 번째 연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 앞서 배웠던 석유 탑 기억하시나요? 석유의 대부분을 연료로 사용하나 그 중에 나프타는 여러 가지 물질, 플라스틱이나 고무, 합성고무, 합성섬유 등을 제조하는 데도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런 석유의 가장 대표적인 쓰임이 사실은 연료였었는데 어떤 연료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탄화수소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할게요. 탄화수소는 탄소화합물 중에서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진 물질을 얘기를 하고요. 탄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 골격은 탄소로 유지가 되고요. 탄소 주변을 다 수소가 감싸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산소와 반응을 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앞서 챕터의 이름을 생각해보면 이 반응이 뭔지 금방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바로 연소 반응이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소 반응이라 하면 탄소와 수소가 만약에 산소와 만나가지고 연소 반응을 일으키면 완벽하게 연소됐을 때를 가정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빛과 열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바로 불이 붙고 타는 반응, 즉 연소를 얘기를 하죠. 얘기했습니다. 탄화수소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을 한다. 완전 연소의 조건에서 기본적인 베이스 이거 기억해 주세요. 이산탄소와 물이 나온다 하면 되고요. 이 과정에서 다량의 에너지, 빛과 열을 방출하는 부분, 이게 바로 연료의 기본적인 컨셉, 연소의 기본적인 컨셉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로 태우는 물질, 즉 태워지는 에너지, 원을 맞는 탄화수소의 여러 가지 종류들 중에 세 가지를 배울 텐데요. 첫 번째는 메테인입니다. 메테인은 CH4 구조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탄소가 한 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용 연료 NLG의 기본 주 성분이 되겠고요. 프로페인은 프로가 앞에 붙으면 우리가 보통 3개의 탄소를 가지고 있는 걸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C3H8의 구조를 가집니다. 그리고 뷰테인이라고 하면 우리 부탄가스 들어보셨죠? 뷰테인이 바로 부탄가스의 재료가 되겠는데요. 부탄가스 딱 기억해 주시면 야외 취사용 연료 바로 챙겨 오실 수 있죠. LPG의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메테인, 프로페인, 뷰테인 모두 C, 탄소와 수소, H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메테인은 탄소 1개, 프로페인은 3개, 뷰테인은 4개로 증가되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우리 연료탑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었냐면 바로 탄소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끓는 점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연료의 주성분들 외에도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 많은데요. 대표적인 알코올로는 에탄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코올이 뭐냐면 우리가 탄소화합물이 탄소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붙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원소들이 붙어서 생길 때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린 작용기라고 하고요. 그 작용기에 따라 네이밍이 붙어요. 알코올 같은 경우는 탄소에 OH, 즉 산소와 수소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구조가 붙으면 우리는 알코올이라 하고요. 끝에 올로 이름을 붙입니다. 바로 에탄올과 같이요. 에탄올은 탄소 2개에 OH기가 붙고요. 나머지 탄소 4개씩 결합한다 그랬죠. 그 자리에 수소가 붙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걸 3D 입체로 그려주면 검정색이 탄소, 그리고 여기 요게 OH기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알코올 기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의 특징들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런 에탄올, 대표적인 알코올인 에탄올의 특징을 보면 우리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욱더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손 소독제의 주 성분으로 쓰입니다. 만약에 지금 손 소독제를 가지고 계시면 뒷면을 한번 보세요. 알코올이 60%에서 70%짜리 젤 형태의 손 소독제는 대부분 그 정도 퍼센트에이지로 에탄올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에탄올은 손을 살균하는 역할, 그 세균들을 살균 소독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 외에 음식 조리에도 다양하게 사용이 됩니다. 우리 청주나 백세주 이런 것들 음식에 넣으면 거기에 잡내를 없앤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사용이 많이 되고요. 우리가 그냥도 많이 마시죠. 어떤 형태로? 바로 술의 형태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겁니다. 과일이나 곡물을 발효시키면 거기에 포함된 당이 발효가 되면서 균에 의해 발효가 되면서 에탄올의 형태로 생성이 되는데요. 곡물, 과일을 이용한 술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는 대부분의 술들이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소주, 쌀로 만들고요. 과일, 뭘로 만들어집니까? 와인이 포도주가 와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런 곡물과 과일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술 같은 경우는 되게 고대 시대부터 존재해 왔는데요. 예전 이집트에는 맥주가 되게 유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맥주를 마시는 파라오의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앞서 얘기했던 연료와 알코올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보던 거고요. 두 번째 얘기할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되게 많은 식품들과 의약품이 대다수가 탄소화합물로 되어 있고요. 솔직히 탄소화합물이 아닌 것을 찾기가 훨씬 더 어려운 상황이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포도당입니다. 우리 포도당이 어떤 거의 구성 성분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소, 탄소화합물의 기본 형태 중에 하나가 바로 요 포도당입니다. 화학식을 보면 탄소가 6개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육각형의 형태로 보통 포도당을 표현하는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탄소 6개의 기본 구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당을 육각형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포도당이 생기는 기본적인 형태를 기억을 해보면 식물의 광합성으로 생성이 됩니다. 우리 광합성은 포도당을 만들어서 포도당을 저장하는 에너지 저장 과정. 그 반대인 세포 호흡은 오히려 포도당을 산소와 반응시켜서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그런 반대 과정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식품에서 볼 수 있는 아세트산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아세트산의 구조 같은 경우는 좀 기억을 해두세요. 여기 아세트산 분자가 있는데요. 탄소가 2개가 기본으로 들어가져 있고요. COOH라는 작용기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 분자들 중에 포도당처럼 그냥 탄소의 개수, 수소의 개수, 산소의 개수를 그냥 적어놓은 것도 있지만 아세트산처럼 일부러 탄소의 개수를 한꺼번에 적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적지 않고 굳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이유는 특정한 구조를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건 앞서 얘기했던 에탄올에도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특정 구조가 어디다? 요 뒤에 있는 COH, 요 부분이 특정 구조체라는 거고요. CH3 앞부분과 COOH 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 COOH라는 형태는 카복실산이라 해서 뒤에 요 구조체가 오면 대부분이 산으로 끝나는 게 많아요. 아세트산 역시 그거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서 COH가 나타내는 특징을 보면 우리가 뒤에 산이라고 붙으면 보통 뭘 얘기합니까? 산이라고 붙으면? 그렇죠.
산성을 쉽게 추론해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세트산 COH 구조체 중에 이 H가 띄어내져 가면서 이온화돼서 수소 이온이 밖으로 나옵니다. 우리 수소 이온이 어떤 걸 나타내는 거였죠? 산성을 나타내는 특징, 산성의 특징이 이 수소 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끓는 점은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아세트산이 어디에 많다? 식초의 주 성분이다. 물에 잘 녹고요. 수용액에서 이온화해서 수소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바로 수용액은 산성을 나타낸다. 이게 뭐 때문이다? 요 뒤쪽에 있는 작용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세트산은 계속 나오는 녀석이니까 기억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이 바로 아스피린인데요. 아스피린은 사실 정식 명칭은 아니고요. 관용명이라고 하는 화학에서 자주 쓰이는 녀석을 특별하게 특징? 별명을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아스피린은 기본적으로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이 반응해서 합성해서 나타난 녀석이고요. 살리실산, 아세트산이 반응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스피린 분자 모형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살리실산이 요렇게 아세트산이 요렇게 있었다가 여기 중간에 물이 빠지면서 같이 붙어서 살리실산과 아세트산이 합성돼서 나타낸 최초의 합성 의약품입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최초의 합성 의약품. 보통 살리실산이 원래 약재로 쓰이고 있었는데요. 버드나무 추출물로 껍질에 있던 성분이에요. 어디에 쓰였냐면 진통제로 쓰입니다. 아스피린 우리가 진통제로 쓰이는 거 알고 계시죠? 보통 진통제로 쓰이면서 버드나무 껍질에서 나온 이 살리실산을 먹으면서 보통 진통제를 했었는데 이게 되게 역하고 먹기가 힘들고 부작용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걸 먹기 좋게 바꾸기 위해서 이런 합성을 시도를 했고 실제로 합성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쓰이는 의약품으로 남아있게 된 거죠. 합성을 하면 부작용을 좀 더 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살리실산의 이런 역한 맛들을 좀 중화시킬 수도 있었다고 해요. 자, 이번엔 의류랑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탄소화합물을 좀 볼 건데요. 우리가 사실 앞서서 의류의 합성 섬유로 여러 가지 물질들을 봤었죠. 사실 천연 섬유이건 합성 섬유이건 모두 다 탄소화합물에 속하고요. 하지만 좀 차이가 있다면 천연 섬유는 말 그대로 천연 소재에서 왔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연에 가서 자연스럽게 썩고 더 이상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합성 섬유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합성 고분자화합물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밑에 플라스틱 하면서 같이 얘기할 건데 여기 밑에 같이 볼까요? 표. 천연 고분자, 합성 고분자. 우리가 고분자라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거의 분자량이 무게가 엄청나게 큰, 질량이 엄청나게 큰 분자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고분자라고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분자가 되려면 어떤 느낌이어야 되냐면 어떤 구조의 형태가 n번 반복이 돼가지고 같은 게 여러 개가 막 붙어있는 형태여야 고분자가 대부분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나일론 같은 경우도 나일론의 구조를 보시면 비슷한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걸 볼 수 있고 그렇게 반복이다 보니까 이게 하나로 엄청나게 길어지거나 커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의 분자이지만 엄청나게 큰 작은 단위가 계속 붙어서 엄청나게 큰 하나의 분자를 이루면 우리가 그걸 고분자라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천연 섬유 역시 고분자고요.
합성 섬유 역시 고분자에 해당을 해요. 우리 실 같은 걸 생각을 해보면 좀 쉽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지를 한번 실 같은 걸로 표현을 해보면 실도 하나에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죠. 하나의 분자가 거기에 막 이렇게 연결이 돼서 길다란 실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좀 더 이미지적으로 연상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천연 고분자 화합물 같은 경우는 천연 섬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녹말이나 셀룰로스, 단백질도 여기에 해당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단백질이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단위체로 구성되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아미노산으로 구성됐다는 거 우리가 배웠을 거예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죠? 이 아미노산이 여러 개 있으면 단백질이다 했던 것처럼 천연 고분자 형태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녹말랑과 셀룰로스는 포도당을 기본 구조체로 가지고 있어요. 자, 합성 고분자 화합물은 생물체 내에서 합성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합성해낸 거고요. 보통은 재료를 석유, 나프타로 사용을 해서 만들어냅니다. 우리 플라스틱도 그럼 뭐다? 합성 고분자 화합물에 속한다. 그래서 의류와 플라스틱을 우리가 합성해서 만든 합성 섬유나 합성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석유에서 보통 재료를 가지고 온 고분자 화합물에 속한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폴리염화비닐, 폴리에틸렌, 페트병 등등이 전부 다 여기 속았고요. PP 뭐 이렇게 사용되는 우리 재활용할 때 이런 기호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한번 잘 들여다보시면 얘가 PET, 페트병은 전부 다 PET로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 비닐 같은 경우는 PVC, 우리가 플라스틱 회색 관 같은 거 만들 때도 쓰이고요. 요걸 얇게 뭐 해가지고 하면 랩의 형태도 요 성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금 환경 문제로 엄청나게 대두되고 있는 게 플라스틱이죠. 이런 플라스틱이 사실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이 되는 거예요. 환경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까지 탄소화합물 그리고 탄화수소 등등의 여러 가지 탄소화합물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배워봤어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외워주셔야 될 탄화수소와 형태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 제시된 것들은 기억을 좀 해주시고 암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부분이니까 꼭 기억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